강북에서 강남에 강의를 하러 왔네요. 지금 딱 들어왔을 때 바로 강의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지원책 이걸 보고 강의가 또 없겠다 저렇게 다 해주는데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다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뭘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소위 형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 이야기, 그 다음에 저도 소상공인 출신에 어떻게 보면은 16살 때부터 뭐 지금 강의하실 분들 그렇지만 떡볶이 장사, 라면, 신문, 이삿짐, 구두닦기 전부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할 때 한 30년 전이었죠. 그때로 뭐 25년, 30년 전이었죠. 전혀 이런 지원책이 전혀 없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너무 약하게 키우는 거 아닌가. 원래 아침에 지원 치는 거는 그냥 재밌을 것 같지 마라. 다 갚아야 된다. 보니까 목소리 들을 줄 알았더니 나한테 다 갚아야 되더라고요. 32%, 그러니까 천만만 사는 고백들인데 가능하면 남의 금을 낭비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제 그 전에 소상공인 시절의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될지 시간상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아는 예능박사 창업회 전에 저도 그 전에 소상공인을 하면서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학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소상공인으로 제가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니까 제 시간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작은 식당을 하든 무언가를 하든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한 달 내내 힘도 없고 추석 때도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생활이 지속됐는데 언젠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메이 교육을 한번 갔었어요. 거기에 봤더니 여기에 무슨 뭘 든다 어떻게 되면 내가 집에서 양치질을 할 때도 돈이 꽂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럼 양치질 할 때 돈을 꽂히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날 이렇게 모인 강의에서 강의에서 그거를 들었어요. 내가 놀던 사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었다. 그거를 테마를 찾았죠. 다행히 제가 전공도 관광이었고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여행박사를 창업하기 전에 소상공인으로 한 4, 50까지 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했으면서 했던 경험들, 내가 놀면서 내가 재미있게 내가 해외를 가더라도 내가 화산실에 있더라도 내 통장에는 돈이 꽂히는 어떤 걸 할까 그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쭉 나와 있는 이런 여기 우리 모두가 아니고 행복한 우리 모두였어요. 쭉 한번 그려봤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 장사꾼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느냐.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내 몸이 자유로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럼 이 직원들이 사장처럼 일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내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나한테 사장처럼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 월급의 10분의 1밖에 안 받는 사람이다. 그 사장 받고 월급 줘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막 뭐 농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직원을 한번 사장으로 만들어보자. 직원 위에 뭐가 있을까? 고객이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건 나중에 나왔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그거는 값싸고 좋은 거예요. 어떤 상품이든지 어떤 뭐 물을 팔든 식당에 가서 하든 여행 상품을 하든 싸고 좋은 걸 찾거든요. 실질적으로 싸고 좋은 건 없지만 또 만들어내면 결국 찾는 건 싸고 좋은 거죠. 싸고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원가는 어떻게 절감할 거냐, 어떻게 팔 거냐,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풀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거는 처음에는 저는 사회 불만설이기 때문에 사회에는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어요. 바닥으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제가 사회에 어떤 은덕을 많이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는 거. 나중에 기업을 하면서 철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렇지 하고는 어떻게 뭐 가벌관계니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런 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의뢰 입장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이런 식이다가,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어렵고 기업이 어려울 때, 이 세금 다 걷어가지고, 막 착각 대주고, 막 이래 해가지고, 순종원 보이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골목 사건 다 침범하고, 그래서 되게 엄청 많이 비판하고 이런 세력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그런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00년 8월 30일에 창업을 했고요. 자본금은 23억 5천. 그다음에 뭐 국내하고 일본 지점이 있고 한 250명 정도 되고, 현재는 업계는 성격수는 3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한 번 망했어요. 저희가 2008년, 2009년도에. 제가 그때 신문 인터뷰를 할 때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직원들이 전부 사장처럼 모이기만 하려고. 그래서 이거 한번 망해야 되겠더니 3개월 있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됐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이 배웠던 그런 과정, 그런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회사보다 직원을 100개씩 풀어가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처음에 저희 4명이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창업을 하면은 난 사장이나 월급쟁이 이렇게 나눌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할 때부터 주식을 정확하게 4분의 1로 나누었습니다. 4명이.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100만 원이 있으면은 매월 말에 저희 집에 트렁크에 돈을 들고 가서 집에서 나누었어요. 4분의 25% 정도씩. 그렇게 해서 매월 말에 나누어 가졌고, 없을 때는 또 1원도 가져가고, 지금도 회사가 250명, 300명이 돼도 벌면은 나누어 가지고 안 보이면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자기가 번 만큼을 가져가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초기에 회사에 처음부터 하여튼 잘 됐어요. 돈이 막 쌓이니까 청소 아줌마가 나를 실험하게 들지 마소서. 이렇게 무슨 수지통에도 막 돈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돈 자릴 정도도 없이 막 벌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느냐. 값싸고 좋은 상품이 나왔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남들 안 하는 거 하자. 절대로 따라하지 말자. 이루되지 말자. 우리만의 길을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게, 제가 일본에 학교 다닐 때 일본에 가서 약간 소상공인을 일본까지 하러 갔었어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일본에서 돈 벌고 일본에서 장사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인건비가 5배 됐으니까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비를 하면서 좀 버는 게 있는데, 이 상품이 반드시 비싸야 될 이유가 없겠네를 본 거죠. 호텔을 큰 침대에 2명이 잘 거를 1명이 잔다든가, 배로 가는 상품을 만든다든가,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들어갔던 비용이 신문 광고비, 신문 광고를 안 한다든가, 인터넷을 이용하자. 그다음에 절대로 우리가 1년에 1명을 받더라도 절대로 속이지 말자. 여러분 막 가게랑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본질이. 우리의 본질은 뭔가?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만족해서 끌고 오게 하자.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소개해주고 하니까 광고가 필요없는 거예요. 저희가 창업 13년 되는데 한 번도 돈 내고 안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낮춰지니까 값싸고 좋은 상품이 나가는 거고, 이건 어떤 여러분 골목 상태로 똑같이 적용됐대요. 또 세금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보면은 계속 한 3년을 이렇게 나누어 가져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름대로 얘기를 다 망한다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때 누군가 컨설팅을 받아와서 중소기업 기능공단하고 봤더니 한 2년 6개월인가 3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더라고요. 대부사가 이거 보면은 이제 이거 폐업을 하거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내야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1억을 모아서 세금을 냅니다. 나누어서. 세금 다 내고 나니까 모금 납세자 이래가지고 부청장을 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항에 가면은 나중에 주더라고요. 무조건 20분 전에 도착해도 해주고, 되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또 사진도 찍어주고, 총리들하고 장관하고 사진 찍어주고 해서, 좋네, 이거. 이제 세금 잘 내자. 그때부터 세금 똑바로 내게 됐어요. 사람들 가끔 요즘 좀 그런 거 별로 안 돼서, 예전에 같으면은 제가 이런 거를, 이런 세력이었는데, 한 30억을 번 사람이 세금 10억 낸 걸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일하다가 나한테 뭘 해주게 세금을 내냐고. 저는 비웃죠. 야, 20억 버는 게 어디냐, 내가 가진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내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거 마찬가지. 아직도 어음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현금 매상 없고, 나무도 받지 말자.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까 소상공인들 어떤 조건보다 훨씬 좋은 걸로 은행에서도 우리 돈 좀 갖다 쓰라 하고, 거짓말 좀 은행 지원장들이 막 줄 섰어요. 돈 좀 갖다 쓰라고. 현금을 안 갖다 쓰니까.
이거 공사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이자 내지 않느냐, 이건 이 빚 갚을 생각에 우리가 다 제가 할 건데 절대로 돈 공사를 안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빼먹지. 그래서 죽어도 안 빌렸죠. 그러다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이제 저희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상상을 하게 된다. 회사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때 강남에 있는 지금은 망했으니까 이름을 대도 되죠. 프라이팬이라는 회사였는데 그때 이제 몇 배를 받고 팔고 저희 회사가 빚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담보로 돈을 막 빌려서 거죠. 몇 배를. 그때 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회사가 완전 쫄장망했어요. 쫄장망해서 저희 건물 사업, 회사 가치, 직원들 사태, 컴퓨터 전부 다 파산재단으로 완전하게 다는 거 맞죠? 그게 불과 한 3년 전이었어요. 전부 다는 걸 완벽히 다 뺏겼어요. 뺏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땡겨 쓴 거니까 저희는 또 정금도 받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제 위기에서 제일 빛을 발한 게 이때였던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뭐 사랑이 이런 걸 모르는데 이럴 때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전에 초기에 돈을 다 나누어 가졌던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때 연봉을 1원으로 했어요.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100몇 명이 굉장히 돈이 말란 걸 아니까 여러분들 아마 식당을 해도 4명인데 월급 안 주면 다 그만둘까 이러면은 저는 그래. 제가 제 기준에 살살씩 하면 경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대신 많을 때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애들이 없을 때 안 해주지. 그래서 보통 비판적인 입장이니까 항상 있는 놈이 양보하면 없는 놈은 그냥 따라온다 이러거든요. 여당이 양보하면 야당은 따라오는 거고 다수가 양보하면 소수가 따라오는 건데 100개 가진 99개 가진 놈이 하나 뺏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도 저희 형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 매일 망하는데 좀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남 탓이에요. 종업원 탓, 무슨 원가 탓, 정부 탓, 무슨 탓 때문에 전부 때문에 거예요. 자기 탓 하나도 없어요. 아, 형이 이거 너무 더럽지 않냐고. 좀 이거 해보지 원가 안 맞아. 그래서 1년 동안 안 갑니다. 물론 당연히 장사 안 되죠. 투자도 안 하고 우리는 해봐야 망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 절대 안 듣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원가만 줄이는 거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청소부터 이러니까 돌아갔고 뭐 하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아이템을 계속 바꾸려요. 통장 통닭집에서 뭐로 바꾸고 주꾸미로 바꾸고 아이템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애들 월급이 비싸니 인건비가 비싸니 진짜 많이 가져가거든. 차라리 4,500원 줄 거를 5,000원 주고 가져가가지고 주인을 대신을 만들면은 그 사람이 일할 때 자기가 밖에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저도 뭐 예전에 할 때 포장마차든 뭐 라면이든 떡볶이 할 때 라면 시키는 사람 떡볶이 하나서 갖다 주고 떡볶이 시키면 라면 하나서 갖다 주고 손님 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절세가 나겠지. 결국 사람이 꼬이면은 나중에 남는 건 돈이라도 남거든. 돈 안 되면 사람이라도 남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망했을 때 직원들이 안 떠나고 연봉이 이렇게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가져가니까 쌓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사가 금방 풀렸어요. 뭐 초기 때보다 오히려 더 많게 해가지고 뭐 떠난 사람 떠나고 남을 사람 알게 되고 이러니까 그 정도인데 저는 여러분들 뭐 아까 지원책이 쭉 나왔는데 제 생각이라면 돈 안 쓸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남은 돈을 빌려서 망했던 거고 빌려준 사람은 돈을 갖기 위해서 계속 타치를 할 거고 검사를 할 거고 뭘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이렇게 딱 보고 와 이게 강남에 와서 사업하면 누구나 성공하겠네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빌려야지 이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쭉 하면서도 사업의 목표를 수익으로 본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행을 할 때도 어디를 보느냐보다 누구랑 가서 누구를 만들 거냐에 항상 흥분되고 항상 이쁘게 일하고 하다 보니까 수익은 지금도 저희는 일본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떨어졌어요. 거의 정말로 신경도 안 쓰고 체크도 안 합니다. 문제가 떨어지면 모르겠고 뭐 하겠고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 자기네들이 다 정산하고 계산해서 나누어 가지고 내 통장에 또 월급 뽑아보고 월급 시켜주니까 일일이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가 되냐? 돈 관리를 관리할 사업을 왜 하냐고 머리 아프게 관리할 거면은 뭐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그냥 버려두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뭐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면 어떻게든지 내 몸이 놀고 있으면서
남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걸 빨리 그래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에 우리 저기 총각내야체랑에도 강의를 하겠지만, 저분들이 한 7, 8년 전에 만났을 때는 새벽 10시에 자고 새벽 1시가 일어나가지고 야채 시작하고 혼자 막 온몸을 다 굴렸거든요. 이제 나이가 좀 많고 자기 몸이 안 따라되니까 요즘은 간이도 잘 다니고 나는 해외여행도 잘 다녀요. 그때 하도 못 쉬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장사 영업이익에서 사람 쪽을 다 남겨서 그 사람들이 자기 해외 가면 돈이 더 많이 꽂힌다고 하더라고요. 해주지 않나 싶어서 그런 또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각자의 목표가 다르겠지만 돈을 아무리 서상공에서 아무리 벌어도 100억을 벌었는데 100억을 차면은 가능한 거고 한 푼도 없는데 뭐 재미있지 뭐 사업할만 하네 재미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공한 거 아닌가. 저도 우리 회사가 가장 성공했을 때가 회사가 쫄짝망해서 밥값이 없을 때 회사 안에 또 콘도에 피치하고 라면만 있을 때 거기 전 직원들이 막 오골조골 모여서 이야기할 때 싸움도 없었고 전부 어떻게 하면 키울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생기면 목표가 더 올라지더라고. 금년에 100억을 벌면은 야 내년 150억 200억 이러니까 직원도 스트레스 받고 사장도 스트레스 받고 이거 스트레스 받는 일 이거 왜 하냐 이거 세금 많이 내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의미 있는 일을 별로 의미 있는 건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저희는 이제 어찌 주장을 하면은, 100만 원에 갈 거 50만 원에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뭐, 장애인이든지 우리 돈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손님 사기치지 말고, 광고하지 말고, 착하게 번 돈, 의미 있잖아요. 의미 있게 벌어서 재미있게 하자. 돈을 못 벌더라도 재미있게 하면은, 인생 별거 있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구하고 내가 생각했나 하고 10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하자. 아까 사업을 할 때는 네 가지였어요.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머리에 팍 들어오게 했냐면 저는 뭐 초기에는 뭐 직원하고 고객만 보겠죠. 나머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일할 때 내가 있는 거를 조금 의미 있게 해보자. 제가 느낄 때. 그 다음에 이게 뭐 재미있어가 안 되겠냐. 재미 이상의 가치가 과연 뭐가 있을까. 여기 싸우고 뭐 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1조를 벌었다가 5천억을 벌면 자살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없어도 내 마음이 부자고 내가 행복해 하면은 자기 인생 행복한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젊은 CEO들이나 주변에 우리 안희사님이나 우리 이영석 대표나 변호사님들하고 되게 친하게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어떤 생각의 가치들이 다르다. 예전에 제가 아침 조참에 나갔거나 오후에 무슨 모임들, 사장들 이렇게 만나고 가면은 본질이 뭔지는 본질이 그거를 넥타이 잘 입고 인사 잘해야 되고 사람 교육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매출 그래서 니네 회사 매출이 얼마니 뭐 얼마니 집은 어디 사니 강남에 사니 이런 한국 사람 이렇게 딱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백 이야기하고 야 저게 내가 저기에 자꾸 휩쓸려서 못하겠는가 그래서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언제든 망할 수 있겠지만 망하더라도 재미있게 한번 망해야 된다. 그러려면 남은 돈 안 쓰는 게 내가 남은 돈 빌려서 망하면 얼마나 이 가슴이 맺히겠다 이 생각 들고 그래서 뭐 아까 여러분도 골목 잠깐 쭉 나왔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할 때 하는 게 스웨덴의 노키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망하면서도 대기업이 자기네 회사에서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4천만 원씩 그냥 준다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가서 네가 소상공인에 대한 뭐가 되는 창업을 해봐라 해서 어떤 한국에 같으면 뭐 대기업 망하면 부탁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끌고 대기업한테 신문사도 끌고 변호사도 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 자리는 자꾸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진짜 멋있게 살고 기업을 하고 망하는 거는 망할 때 멋있게 그냥 돈 쫙 뿌려주는 거, 여러분, 부의자로, 이제 실제로 70% 주는 거 말고, 사업 한번 해봐라,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은, 아까 초기는 옛날 내가 소상공인 중심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여행 박사를 하면서, 소상공인 하면서, 장사꾼에서 어떻게 기업가로 해야 될 이유, 하고 나서의 가치 이런 걸 듣고 그랬던 거, 이게 당연히 그 전에 했던 한 17년간
소상공인 시절의 경험들이 전부 미랄이 되고 토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건 아니지만 조금 앞에 당장 눈앞에 이거 봐가지고 원가 따지고 뭐 하기보다 다 풀어주고 나면은 결국은 남는 건 사람은 남을 거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누가 도와줄 거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필이라도 가져가려고 막 악착같이 하면은 나중에 소고금도 돌아서고 고객도 돌아서고 그게 결국 소문이 되면은 다시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망이더라도 되게 비참하게 망할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쭉 남의 길을 열고 열심히 여러분들 본질 마지막으로 결국은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면은 나머지 다 이긴다. 아까 내랑 같이 후배 경영이 나오면서 네가 여기서 망하면은 너는 네만 한 거는 다 사기가 되는 거고 네가 여기 성공하면은 네가 한 말이 다 앞으로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셔가지고 반드시 성공하고 나중에 부족한 거에 방에서 많이 들어가시고 제 뒤에 남은 세 분의 또 수업 같은 강의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 야채장터 하시면서 여러분 직접 배달해드리는 분도 오셨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소상공인 쪽의 마케팅도 굉장히 플레이에 와가지고 홍보와 광고의 차이점을 또 학교 강의에서도 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많이 바꾸고 계기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변호사에서도 변호 쪽에 기업이 크면 공정사하고 하기까지만 내가 소상공인이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변호사나 고학이고 자문고학이다 하면 하늘을 열다게 있어요. 무료 준다고 그랬죠. 무료 가면 줄 서 있고 무료로 별로 받는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유료보다 더 해야 될 일이 없고 그런데 오늘 가는 학교에 오신 변호사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려운 것을 많이 걸려드릴 테니까 이 강의 후에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책을 봐야 결국 일주일에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강의를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책을 읽은 사람, 책을 쓴 사람을 내 팔로우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영원히 내 곁에 자본인이 됐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한 사람들이 강남구청에서 강의 들었어요 하고 문자를 보낼 때 하고 조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은 게 흔들지 않게 뒤에 저보다 더 유익하고 무슨 배운 강의는 열심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부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